이 교수님의 그 책과 강의에서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본인이 이제 사고를 경험하셨는데 처음에는 사고를 본인이 당했다. 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표현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사고를 맞았다. 그리고 사고와 이제 헤어졌다. 이렇게 언어적인 그 표현을 바꾸셨다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종호 교수님도 이 사실 대중에게 아주 빠르게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 또 그게 가져오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워낙 성품도 훌륭하시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두 분 모두 이 단어, 말, 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꼭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고 당했다는 표현이 맞았고, 그냥 그래서 자연스럽게 쓰다가 한 2년, 사고 후에 한 2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도 있었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게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좀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당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꼭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저를 정의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피해자로만 살지도 않았거든요.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얻은 것도 참 많았고 제가 그 얻은 것들에 대한 가치를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나를 피해자로 부르지는 말자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몰랐지만 저 혼자 그냥 사고를 만났다, 사고 만난 지 얼마 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써야 될 때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말이라는 게 제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한 어떤 그때부터 제가 이 사고와 진짜 헤어지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론 인터뷰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할 때 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은 너무 이제 어렵게 그 이야기를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뒤의 과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일과 정말 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과거의 그 일이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말의 공통점에 뭔가 있네요. 네. 네. 이어가시죠. 네, 자연스럽게. 다음에 제가 먼저 대답을 할게요. 너무 그 무책임한 거 너무 약간 그 공을 떠미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용어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규정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언어 자체가 이제 사람의 어떤 사고 과정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 대해서 되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컸던 사람인데 지금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병이 있었는데 미국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미국에 사는 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완치가 됐고, 근데 이제 미국 사회에 살면서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굉장히 그러니까 요새 이제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분도 아시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어떤 사회의 움직임이 생기게 된 배경이 좀 쉽게 다른 사람을 약간 모욕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종적인 어떤 확실한 위계,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있고, 그런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다문화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살면서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사는 게 너무 정신과 의사로서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시혜적으로 그 소수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어떤 한국에서 제가 누렸던 기득권들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교수님도 이제 유학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쉽게 상처받는 만큼 나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동시에 뭐 미국 백인들도 그걸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어떤 말을 실수를 했다가 이거를 그 상대방의 문화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문화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약간 극단적 선택을 좀 바라봤던 것 같고요. 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정말 저는 느꼈던 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맥락은 기억 안 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였나 아무튼 모든 아시아인들이 뭐 위험한 건 아니다 이런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어떤 다른 맥락의 글에서 모든 정신과 환자들이 위험한 건 아니다 이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게 정신과 환자 입장에서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면에서 언어에 굉장히 신중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미국 사회가. 그래서 거기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한국 사회에서도 저는 그런 점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뭐 일반인이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쓰고 정상이라는 그렇죠. 표현도 많이 쓰죠. 정상인 뭐 심지어 그냥 연예인이 아닌 사람을 뭐 일반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뭐 연예인과 일반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그렇게 하는 경우 쉽게 던지는 말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 사회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말하기가 좀 두려워졌어요. 질문하기가. 저도 사실 뭐 그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나는 써오던 말이니까 그냥 썼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를 비난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이 있고 그것도 이해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 개인이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좀 어웨어니스를 높이자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힘과 나쁜 힘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싶거든요.